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전기 기능사, 전기 이론, 100문제 문제풀이 네 번째 시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대칭 3상 교류에서 순식값의 벡터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3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A상, B상, C상. 각 쌍의 크기는 같고 위상은 120도로 퍼펙트한 것. 우리는 요거를 3상 평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이제 증명할 때는 A상을 A의 3승, B상을 A의 제곱, C상을 A라고 이제 쓰게 되고 요 놈의 벡터합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수식으로 증명을 하면.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다음 76번. Y결선의 전원에서 상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Y결선이 됐든 델타결선이 됐든 전기에서 Y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야 되냐면 상과 성간의 위상은 30도의 위상차가 나오고 요게 상이면 선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위상이 이렇게 나오고 루트 3 VP 꼴 VL IP 꼴 IL 바로 나와야 돼요. 얘를 모른다라는 거는 전기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Y결선 그러면 일단 얘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Y결선의 특징이 있죠.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그 다음에 삼고주파를 접지를 통해서 삼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특징들 같이 기억해야 되고, 델타 결선은 마이너스 30도의 위상차를 갖죠. 요게 IP면 IL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압은 같고 전류가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더라. 바로 나와야죠. Y결선, 델타결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상전압이 100V,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100V니까 성간전압은 100 루트 3, 173 정도 되겠죠. 정답 3번. 자, 다음 77번. 자, 77번하고 78번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나름대로 푸는 방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77번, 78번. 77번이 Y결선 문제고요. 78번이 델타결선 문제입니다. 각 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기기상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기는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고 Y부하, 이게 변압기 결선이죠. 그래서 성간전압이 220일 때 선전류를 물어봅니다. 자, 전류를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있느냐?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쓰느냐? ohm의 법칙을 씁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게 1번.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임피던스가 변압기에 있는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전압은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즉 상전압이 기준입니다. 상전압. 얘도 변압기. 따라서 이꼬르 쌤쌤이기 때문에 이 전류도 변압기에 걸리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초기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하면 다시 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무조건 ohm의 법칙을 쓴다. 두 번째,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초기 조건.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자, 그럼 이제 진행합니다. 임피던스 Z는 계산하면 6, 8. 그러면 루트, 제곱 루트니까 10. 다음, 문제에서 얘기한 Y결선이에요. 그럼 루트 3 VP 이꼴 VL, IP 이꼴 IL이죠. Y결선이니까 이때 선간전압이 220V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계산해야 돼요? 상전압 계산해야죠. 그러면 요거 넘겨야 되니까 22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상전압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2.7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구한 거예요? 상전류 구한 거예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선전류 물어봤어요. 무슨 결선이에요? Y 결선이죠. Y에서는 두 개가 이꼬르 쌤쌤이기 때문에 얘가 I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델타 결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델타 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씁니다. VP 꼴 VL 루트 3 IP 꼴 IL 일단 써요. 자, 전원전압이 200V일 때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이다. 이때 선전류를 물어봅니다. 저항 있고요. 전압 있으니까 무조건 오메 법칙 씁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근데 임피던스가 부하 임피던스가 변압기에 걸려있는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변압기에 있는 놈이야. 그래서 이 전압도 변압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꼬르 쌤쌤이기 때문에 변압기에 걸리는 전류, 즉 상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초기 조건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이라고 했어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오메 법칙 쓴다. 두 번째, 무조건 상으로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산 한번 해보죠. 임피던스 Z는 제곱 루트니까 10. 그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VP예요. 근데 델타 결선은 두 개가 이꼬르 쌤쌤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돼. 200. 그러면 나오는 값은 20A.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거 이거는 뭐 구한 거예요? 상전류 구한 거야. 상전류. 근데 문제에서는 선전류 물어봤죠. 선전류.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이게 선간전류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좀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9번.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자, 델타에서 Y로 바꾸면 몇 배? 3분의 1배죠. 반대로 Y에서 델타로 바꾸면 3배고요. 지금은 요걸 물어봤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Y 결선은 델타 결선일 때보다 3분의 1배 줄기 때문에 보통 기동전류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1번 되겠고요. 자, 80번. 10ohm의 저항 3개를 Y로, Y가 10ohm이야. 그러면 등가 델타 결선으로 하면 그 저항값은 어떠냐? 얘가 3배 더 크잖아요. 이거보다 얘가 3배가 더 크다. 그러면 30ohm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81번.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5HP, HP는 마력, 보통 1HP는 746W 이렇게 되죠.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효율이 90%, 역률이 85%일 때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를 구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삼상 유효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때 전압과 전류는 다 성강 기준이죠. 여기에 지금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뒤에 곱하기 에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3 V 코사인 세타의 에타. 자, P 계산하면 되는데 P를 5HP라고 했으니까 색깔만 바꿀게요. 5 곱하기 74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압은 200, 역률은 0.85, 효율은 0.9. 계산하시면 4번 됩니다. 자, 다음 82번. 이전력계법 문제네요. 자, 보통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전력계법 식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증명식을 먼저 좀 해요. 기사나 산업기사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만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식만 좀 나열을 하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 출판사 저자에 따라서 유효전력의 단위인 와트. 그래서 W0, W1 플러스 W2 이렇게 쓰는 저자들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은 루트 3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되는데 뭐 기능사는 별 상관없지만 가끔 가다가 여기 P1 마이너스 P2라고 쓰는 저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틀린 식입니다. 이건 증명이 안 돼. 백악공식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은 증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식이야. 그냥 암기하기 편하라고 만든 AM식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요거 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제가 보통 빨간색으로 쓰면 잘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빨간색 쓸 건 써야 돼요. 제가 다른 거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빨간색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잘 들으세요.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S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죠. 루트 3 VI라는 식도 있죠. 피상전력식.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요 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쫙 나열을 해요. 쫙 나열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좀 외워야 됩니다.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식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식은 좀 외우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역률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S분의 P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참고인데 요 역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P1과 P2가 2배 차이가 나면 무조건 0.866이고요. P1과 P2가 3배 차이가 나면 0.75고요. P1과 P2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있으면 무조건 0.5예요. 결과만 얘기를 하면. 그냥 공부하실 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먼저 82번 같은 경우는 500이고 300이고 전전력, 전체 전력, 와트라고 했으니까 유효전력 얘기하는 거죠. 유효전력 물어봤으니까 두 개 더하면 돼요. 800. 83번. 전력을 측정을 했더니 하나가 300이고 하나가 600이에요. 이때 역률 구하라고 그랬어요. 300하고 600을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기를 갖다가 쫙 누르면 0.866, 즉 4번 나와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82번 할 때 얘기했듯이 P1하고 P2가 2배 차이죠? 그럼 계산기 누르나 마나 무조건 0.866이야.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 정도는 좀 외우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계산하실 것 같으면 요게 피상전력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자, 다음 84번 V결선 문제네요. V결선. 자, V결선은 뭐 이론뿐만 아니라 기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V결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고장 전 전력과의 비율, 고장 전은 델타 결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V결선의 기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이때 한 대의 용량을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델타 결선은 3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수용가로 보내줄 수 있는 총 용량은 300이에요. 킬로볼트암페어라고 할게요. 근데 V결선은 2대를 쓰는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2대.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용률 들어가죠? 0.866. 그래서 173이 나오는 거지. 이게 V결선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 0.866은 이용률. 2대를 쓰기 때문에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출력비를 얘기하는 거죠. 델타 결선과 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85번. 10kVA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상전력 V결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10이라는 얘기고
2 곱하기 0.866 따라서 17.3이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한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거 계산하면 1.732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10 곱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 이용률, 그 다음에 변압기 2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계산하는 게 원칙. 근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86번. 자, 비정연파 문제네요. 비정연파 성분을 표시한 것이다. 가장 알맞는 거. 일단 비정연파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퓨리에가 얘기했죠. 그리고 퓨리에가 계산한 식. 이거를 우리는 퓨리의 급수, 퓨리의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퓨리에는 비정연파를 직류, 기본파, 고조파가 합쳐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산할 때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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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제곱근, 시료값 기준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으니까 비정연파 또는 비사인파라고 이제 출제됩니다. 직류, 기본파, 고조파 3번 되겠습니다. 86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 합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퓨리에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 88번. 비사인파,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각 파형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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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합의 제곱근으로 계산한다. 제일 긴 거 찾으면 돼요. 4번. 89번. 자, 어떤 회로가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시료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식이 길게 나오면 일단 4층 연산에서 자르시면 돼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교류기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교류기본식이 아니죠. 그럼 이제 이건 뭐예요? 직류라는 얘기예요.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1고조파, 오메가 앞에 3 있으니까 3고조파. 따라서 최대값, 최대값, 직류는 다 똑같죠? 시료값, 평균값, 최대값 다 똑같으니까 각각의 값을 시료값 5 나누기 루트 2 하면 10 나누기 루트 2 하면 5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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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제곱근으로 계산하는 게 비정연파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1번 됩니다. 1번. 자, 다음 90번. 마찬가지 문제네요. 근데 이번에는 전압으로 줘줬어요. 전압. 그러면 4층 연산에서 일단 쪼개. 직류, 기본파, 고조파. 숫자 얘만 바뀌었네요. 3, 10, 요거 최대값이죠. 나누기 루트 2 하면 시료값 10, 나누기 루트 2 하면 시료값 5,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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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제곱근. 간단하죠? 정답 1번. 다음 91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봅니다. 3고조파는 요거거든요. 요거만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고조파의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고 전압의 시료값. 왜냐하면 이제 요게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시료값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지금 저항이 R하고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L의 제곱인데 얘는 3고조파니까 오메가 앞에다 3 이렇게 넣어야죠. 그러면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시료값은 요거 풀로 다 쓸게요. 나누기 루트 2 그러니까 50이라는 얘기죠. 50. 그 다음 루트 아래값 8 3고조파니까 3 곱하기 오메가 L이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그러면 6, 8, 10이죠. 10분의 50이니까 5A. 기능사에서는요. 전류 계산할 때 보통 5 있으면 대부분이 걔가 답이 맞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 구하면은 그거만 딱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고조파가 있으면 뭐 2고조파만 딱 계산하면 되고 5고조파 전류의 시료값 그러면 5고조파만 딱 계산하면 돼. 그래서 9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다음 92번. 자, 공진주파수 이제 하는 건데 N 고조파 공진주파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만 증명식 나열해 갖고 써보시면 외우기 싫어도 이제 외워지실 거예요. 일단 공진은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이고 오메가 넘어가고 L 넘어오면 오메가 제곱 이꼴 LC분의 1. 오메가를 풀어서 쓰면 2파이 F 제곱 LC분의 1이고요. 우리는 지금 주파수를 구하는 거니까 주파수만 따로 빼내면 F 제곱은 2파이 제곱 F 제곱 LC분의 1. F 제곱 남겨놓고 넘기면 2파이 제곱 LC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곱을 없애면 루트를 씌우잖아요. 루트를 갖다가 씌우는데 이 루트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죠. 2파이분의 1 루트 LC분의 1 1의 제곱 1, 1의 3승 1, 1의 1억승도 1 같이 빠져나오면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 형태로 나오고 어떨 때는 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봤냐면 N 고조파 공진주파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메가 앞에다가 고조파만 써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N. 자, 요거 같이 넘어가면 여기 N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N을 이제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N. 이게 N 고조파.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메가 앞에다가 N만 갖다가 붙이면 쭉 나열할 수 있는 거야. 안에서 그런 거, 안에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열을 해주면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93번. 비정연파 일그러짐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 외역률이란 뭐냐?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외역률은요, 파형의 찌그러짐 정도, 일그러짐 정도를 표시하는 양, 이걸 외역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비정연파에서 직류,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류 찌그러져요? 안 찌그러지죠? 그래서 외역률에서는 직류를 빼고 기본파분의 시료치, 왜냐하면 최대값으로 주어지면 시료값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파분의 고조파가 또 여러 개 있으면 제곱 루트 이걸로 계산하는 거고 합의 제곱근 요렇게 하는 거를 외역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딱 보면 3번이네. 3번. 고조파만의 시료치, 기본파만의 시료치. 정답 3번. 자, 94번. 외역률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기본파의 20% 3고조파, 3고조파가 20%, 30%인 5고조파 외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외역률은 기본파분의 고조파 이렇게 되니까 기본파가 1이면 지금 3고조파 0.2, 5고조파 0.3 고조파가 다르니까 제곱, 합의, 제곱근 퍼센트로 되어 있으면 뒤에다가 곱하기 100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만 바뀝니다. 숫자만. 고조파도 바뀌어요. 어떨 때는 뭐 2고조파, 5고조파, 2고조파, 7고조파, 5고조파, 뭐 8고조파 뭐 이런 식으로 고조파만 바뀌어. 그래서 정답이 2번 됩니다. 곱하기 100 들어가면 36% 되겠죠? 어떨 때는 퍼센트로도 물어보니까. 자, 95번. 시정수네요. 자, 시정수 문제는 제가 이제 요 뒤에 문제는 실제로 우리 기능사에서 안 나온 문제도 제가 같이 넣었는데 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시간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나타나는 요거를 정상전류. 정상전류는 무조건 R분의 V죠. 무조건 R분의 V고요. 그리고 처음에 스위치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전류는 우리는 과도전류라고 하죠. 과도전류. 그리고 그 경계선. 우리는 이거를 시정수, 같은 말로 시상수라고도 부릅니다. 기호는 T를 쓰는데 우리 회로 쪽에서 T 그러면 주기, 주기 T는 F분의 1 요거잖아요. 그래서 타우라는 기호를 같이 쓰죠. 타우. 읽을 때는 타우. 그리고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기 때문에 시정수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세크. 자, 시정수는 과도전류에서 정상전류로 바꾸는 구간, 이거를 시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커졌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 그러면 과도전류는 길어지는 거죠. 과도전류는 길어진다. 뭐 컴퓨터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팅 시간이 길어난 거야. 길어진 거야. 부팅 시간이. 자, 과도전류는 길어진다. 또는 천천히 사라진다. 과도전류는. 자, 반대로 시정수가 작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이동. 그러면 과도전류는 짧아진다. 또는 빨리 사라진다.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만 더. 시정수를 절대값의 역수로 표현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성근이라고 부릅니다. 특성근, 반대. 시정수의 반대는 특성근. 임피던스의 반대는 어드미턴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정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RL회로의 시정수 T타우는 R분의 L이고요. RC회로의 시정수 T타우는 RC고요. RC. LC회로의 시정수 T타우는 루트 LC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해보죠. 시정수의 단위 세크 96번. 자, 유도 코일의 시상수, 시정수가 0.04, 저항 R이 15.8일 때 코일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했냐? RL 회로잖아요. 그러면 RL 회로의 시정수는 R분의 L이고, 지금 L의 값 물어봤으니까 R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0.04 곱하기 15.8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L은 단위가 헬리니까 옴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도전류에서 정상전류 요거 식을 유도를 할 때 옴 단위로 바꿔요. 그러면서 약분이 돼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시정수에서는 여기서는 단위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정답 2번 되고요. 자, 97번. 저항 R1, R2, L 인덕턴스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시정수를 물어봅니다. 자, R하고 L이니까 시정수는 요 놈이 되는 거죠. 요 놈이 되는데 두 개의 저항이고 직렬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R1 플러스 R2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병렬이라고 한다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여태까지 제가 이런 문제는 뭐 기사가 됐든 산업회사든 본 적은 없고,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고요. 98번. RC 직렬회로의 시정수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RC회로. RC는 RC예요. RC회로의 시정수는 RC인데, RC가 RC인 걸 모르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RC는 RC예요, 그냥.
외우기도 좋죠. 자, 정답 3번, 99번. 다음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시정수라고 했고 시정수 값이 작다라는 건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도전류는 짧아진다 또는 빨리 사라진다. 되겠습니다. 1번 되겠죠. 자, 100번. 시간의 차원을 갖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시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시정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R분의 L, RC, 루트 LC니까 정답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전기이론 한 100문제 정도 선별한 거를 한번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